한 젊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그 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무려 2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야 진실은 아주 뜻밖의 방식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26년이라는 숫자는 꽤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2004년 일본에서는 형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이나 강도살인 등 최고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사건의 공소시효를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했죠.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 하치오지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 가메이도 여성 만화가 살인사건, 시바마타 여대생 방화살인 사건, 교토 나가오카쿄 살인사건 등 이 사건들은 모두 2004년 이전에 발생한 미제 사건들입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연장되었다고 해도 이미 시효가 지났어야 할 사건들이죠. 하지만 2009년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해 여러 미제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모임이라는 민간단체를 결성했고 회장은 바로 세타가야 사건의 유가족인 미야자와 요시유키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0년 4월 27일 일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식으로 폐지했습니다. 동시에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도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죠. 그리고 이 새로운 법은 개정 전 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 이야기할 사건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법 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증발해버린 모범교사. 1978년 여름 도쿄 아다치구에 위치한 나카가와 초등학교의 교정은 여름방학을 맞아 무척이나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8월 23일 기이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여교사가 실종된 것이죠. 실종자의 이름은 이시카와 치카코. 그날 오후 그녀는 학교 당직 근무를 위해 출근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치카코 선생님은 평소 책임감이 매우 강하고 업무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런 상황은 그녀의 평소 성실한 태도와는 전혀 맞지 않았기에 동료 교사들은 즉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학교 측은 곧바로 행동에 나서 치카코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동료들이 그녀가 혼자 사는 아파트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죠. 몇몇 교사들은 직접 그녀의 아파트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계속 두드려 보았지만 역시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집안에서는 어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교장 선생님은 혹시 치카코에게 급한 일이 생겨 고향인 홋카이도 오타루시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치카코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했죠. 하지만 수학이 넘어 어머니는 딸이 집에 오지 않았을 뿐더러 가족과 연락한 적도 없다며 초조했습니다. 치카코의 실종은 그 어떤 전조도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걱정은 커져만 갔고 8월 24일 가족들은 정식으로 경찰에 수색 요청을 제출하며 경찰의 힘을 빌려 치카코의 행방을 찾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학교 내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교무실부터 사물함, 그리고 그녀가 갔을 법한 모든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치카코의 아파트 역시 다툼이 있었거나 도둑이 든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름방학 기간에 당직을 섰던 다른 교직원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치카코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녀는 8월 14일 저녁 무렵 학교 경비원인 와다에게 학교 복도에서 목격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치카코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8월 15일은 월급날이었지만 치카코는 급여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8월 17일의 여름방학 당직, 8월 22일의 수영장 당직, 그리고 실종이 신고된 8월 23일의 교내 당직까지 그녀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치카코는 도쿄도 교직원 조합이 주최한 2주간의 유럽 연수 여행을 마치고 8월 13일에 업무에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유럽 연수 주최 측에 연락하여 여행 중 그녀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그녀가 여행 내내 지극히 정상적이었으며 모든 활동에 아주 즐겁게 참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치카코의 이웃과 동료들도 탐문하며 실종 직전의 생활 동선을 맞춰보려 했습니다. 동료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치카코는 성실하고 성격이 온화해서 남에게 원한을 살 일이 전혀 없다고 말이죠. 이웃들 역시 최근 그녀에게서 어떠한 이상 행동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치카코에게는 금전적인 문제도 복잡한 이성 문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어떤 형태의 작별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평소와 다름없었고 실종된 만한 뚜렷한 원인은 어디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현재 확실한 것은 단 하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 8월 14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날 그녀는 정해진 시간에 학교 당직을 섰고 저녁 무렵 정상적으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자취를 감췄고 경찰에게 남겨진 단서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사카와 치카코, 1949년 홋카이도 오타루시 출생. 그녀는 조용한 항구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했던 그녀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죠. 1967년 치카코는 홋카이도 교육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고향 오타루를 떠나 번화한 도쿄로 올라와 꿈을 쫓았습니다. 1972년 23살이 된 이사카와 치카코는 정식으로 도쿄 아다치구 나카가와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며 어릴 적 꿈을 이뤘습니다. 1978년 실종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9세, 꽃다운 청춘이었죠. 치카코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육자였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쳐 늦은 밤까지 남아서 숙제를 채점하고 수업 자료를 준비하곤 했죠. 온화한 성격과 진심 어린 태도,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학생들과 동료들을 대했습니다. 그녀의 수업은 활기가 넘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행정 업무 처리도 깔끔해서 학교 측의 신임도 두터웠죠. 여가 시간에는 독서와 여행을 즐기고 가끔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을 갖는 등 그녀의 삶은 단순하면서도 충실했습니다. 실종 직전 치카코는 아주 의미 있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978년 7월 말부터 8월 12일까지 2주간 유럽 교육 연수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방문해 선진교육 이념을 배우고 시야를 넓힌 그녀는 귀국 후 더욱 의욕에 차 있었고 동료들에게 여행담을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바로 다음 날 그녀는 기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26년 만에 바닥 아래에서 드러난 진실. 치카코의 실종은 가족과 동료들의 가슴에 거대한 바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가족들은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치카코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치카코의 실종은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는 듯 했습니다. 1987년 사건 발생 9년 후 정적을 깨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특정 실종자 조사회가 치카코의 가족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대한항공기 폭발 사건을 일으킨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일본어 선생님 이은혜가 치카코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치카코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라졌고 단서가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꽤나 논리적인 추론처럼 보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많은 실종자가 소식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치카코의 가족들은 조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진상을 규명하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진전은 없었죠. 2003년 이시카와 치카코의 이름은 정식으로 특정 실종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높이고 집회에 참가하며 경찰에게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치카코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 긴 기다림 속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만 했죠. 그리고 2004년 8월 21일 치카코가 실종된 지 정확히 26년이 지난 그날 사건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한 68세 남성이 제 발로 경찰서에 걸어 들어와 치카코 실종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이 남자는 바로 26년 전 치카코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학교 경비원 와다 신야였습니다. 와다는 경찰에게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제가 1978년 8월 14일 치카코 선생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제 옛집 마루 밑에 묻었습니다. 8월 22일 경찰은 와다의 진술을 토대로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그의 옛집을 찾아가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루 밑 약 1.1m 깊이의 땅속에서 방수 비닐 시트에 쌓인 유골 한 구와 치카코의 소지품들을 발견했습니다. 9월 29일 DNA 감정 결과 그 유골은 실종된 지 26년 된 이사카와 치카코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실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치카코는 실종 당일 와다에게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범인인 와다의 집 마루 바로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와다가 범행 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카가와 초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하며 평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와다 신야, 1936년 홋카이도 오타루시 출생으로 피해자와 동양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업 경력은 꽤나 파란만장했습니다. 젊은 시절 연락선 회사에서 일했고 1961년에는 자위대에 입대해 복무했습니다. 복무 기간 중 그는 통신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법률 지식을 공부했고 교도관 관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1963년 그는 이 자격을 바탕으로 치바 교도소에 들어가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이 직무를 통해 그는 풍부한 법률 지식을 쌓고 사법 절차에 능통하게 되었는데 이는 훗날 그가 법망을 피해가려 했던 행동의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와다는 동료들과의 불화로 교도소에서 오래 일하지 못했고 이후 택시 운전사로 전직했습니다. 1970년 그는 치바현 출신의 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였죠. 아내의 직업에 영향을 받은 와다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아다치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합니다. 1973년 그는 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나카가와 초등학교의 경비원이 되었고 치카코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와다는 성격이 고집스러워 사소한 일로 교사들과 자주 마찰을 빚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 문을 잠그는 시간이나 관리 세부사항 같은 것들 때문이었죠. 심지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외활동 중인 학생의 가방을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운동장에 내동댕이 치는 등 학교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교직원들은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느꼈고 인내심과 직업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그저 까칠한 경비원이었던 그의 내면에 그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뒤틀린 망상과 차가운 계산. 진실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그와 치카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업무상의 갈등이나 숨겨진 원한이 비극을 부른 건 아닌지 궁금해했습니다. 경찰 신문을 통해 와다가 털어놓은 사건의 전말은 대략 이렇습니다. 1978년 8월 14일 29세의 교사 이시카와 치카코는
여름방학 수영장 당직을 위해 학교에 나왔습니다. 당일 업무를 마치고 저녁 무렵 급식실 앞 복도에서 42세의 경비원 와다 신야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스쳐 지나가다가 실수로 부딪히며 시비가 붙었죠. 와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치카코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핸드백을 휘두르며 와다를 밀치려 했고 당신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밀쳐진 와다는 화가 나서 치카코를 되밀었고 그 가벼운 밈에 치카코가 바닥에 넘어지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와다의 머릿속에 뒤틀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는 치카코의 행동이 우연이 아니라 평소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긴 교사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해서 학교에서 쫓아내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와다는 평소 자신이 교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꼈습니다. 도시락에 수면제나 이물질을 넣었다는 등 피해망상적인 주장을 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분노에 휩싸여 이성을 잃은 와다는 두 손으로 치카코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맙니다. 텅 빈 교정에서 벌어진 이 비극에는 목격자도 CCTV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와다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라 영원히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치카코의 남동생은 누나는 온화한 성격이라 남과 격렬하게 싸운 적이 없다. 누나가 먼저 도발했을 리가 절대 없다고 비통해했습니다. 와다의 주장은 많은 의심을 받았고 사건의 진짜 원인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살해 직후 와다는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담요를 가져와 치카코의 시신을 감싸고 밧줄로 단단히 묶고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숨겼죠. 그날 밤 퇴근 후 그는 시신을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그는 장장 4시간에 걸쳐 거실 마루 밑을 파내러 갔습니다. 깊이 약 1.1m의 구덩이를 판 뒤 치카코의 현금카드, 지갑, 화장품 등 소지품과 옷가지들을 함께 묻었습니다. 시신은 방수 비닐로 다시 한번 감싸고 밧줄로 묶어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흙을 덮고 마루를 원상복구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와다의 집은 그렇게 치카코의 은밀한 무덤이 되었죠. 와다는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도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뻔뻔하게 나카가와 초등학교 경비원직을 유지했죠. 매일 학교를 순찰하고 문단속을 하고 동료들과 잡담을 나눴습니다. 심지어 실종 수사 기간 중 마지막 목격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고 동료들의 의심을 받을 때조차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고 빈틈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와다는 학교에서 무려 13년을 더 일하고 1991년 3월에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3월 아다치구 정년 퇴직을 맞이합니다. 장장 26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 와다는 아내와 평범한 삶을 사는 성실한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초 변수가 생깁니다. 와다의 집이 도쿄도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곧 철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와다는 아내 명의로 된 치바현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사 직후 그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수는 양심의 가책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철거되면 땅 밑에 묻은 시신이 발각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자수 과정에서 와다는 사건 직후 죄책감에 시달려 치카코 선생님과 함께 죽어버릴까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은폐하는 길을 택했고 심지어 심리적 암시를 통해 내면의 고통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최면술 관련 서적을 다독하며 자기 최면 기술을 익혔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정말로 죄를 기억 깊은 곳에 묻어두고 평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발각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인이 시신이 묻힌 집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어선을 구축했죠. 집 주변에 1.8m 높이의 담벼락을 쌓고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탐조등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집안의 커튼은 1년 내내 굳게 닫혀 있었고 이웃과의 교류도 끊었으며 지역 행사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편 배달부조차 현관에 들이지 않고 문 밖에서 물건을 받을 정도로 그의 행동은 편집증적이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와다가 거실에 코타츠를 설치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치카코의 시신이 묻힌 바로 위였다는 점입니다. 그와 아내는 집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신 바로 위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경찰 발굴 당시 바닥에서는 방충 시트와 함께 1987년 9월 2일자 신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와다가 범행 후 최소 9년이 지난 시점에 마루를 뜯어내고 매장 현장을 점검하거나 손을 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내면 세계는 실로 소름 끼치는 것이었죠. 치카코가 범인의 집 지하에 26년간 묻혀 있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비통해했습니다. 그들은 치카코가 먼저 도발했다는 와다의 진술을 믿을 수 없었고 생의 마지막 순간 그녀가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며 괴로워했죠. 더욱 안타까운 건 치카코의 아버지가 1982년에 이미 세상을 떠나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와다는 자수했지만 그의 태도는 유가족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내 얼굴이나 목소리를 내보내면 고소하겠다. 법리적으로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겠다. 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와다는 치카코의 목숨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26년이란 시간과 희망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와다가 2004년 8월 21일에 자수를 선택한 타이밍은 매우 교활했습니다.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기에 1978년 사건은 이미 시효가 지난 상태였죠. 비록 살인죄 시효 연장 논의가 있었지만 와다는 자신의 법학 지식과 교도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중범죄 시효 연장이 소급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수 전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아내 명의로 돌려놓아 토지 보상금도 아내가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치밀하게 계산된 안전한 자수 덕분에 그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살인범이 26년간 시신을 숨기고도 시효 때문에 처벌받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구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5년 치카코의 남동생 등 유가족 3명은 와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약 1억 8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20년의 시효가 있어 이미 만료된 상태였지만 유가족은 범인의 시신 은닉 행위로 인해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시효의 기산점은 사건이 드러난 2004년부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시효를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였죠. 2008년 1월 31일 도쿄 고등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와다 신야는 유가족에게 4,255만 엔을 배상하라. 재판장은 범인이 고의로 사망 사실을 은폐해 유가족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시효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 사법 역사상 시효가 지난 살인사건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되었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와다는 즉시 항소했지만 2009년 4월 28일 최고재판소는 이를 기각하고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유가족은 학교 측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아다치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고 2007년 12월 아다치구가 2,500만 엔의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길고 긴 사법전쟁은 끝이 났고 이시카와 가족은 뒤늦게나마 정의의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와다는 현재 치바현 미나비 보소시에 거주하며 매달 연금을 받고 유유자적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재산을 미리 아내에게 돌려놓은 탓에 집행할 자산이 없다며 배상 의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다치구 여교사 살해 사건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일본의 법체계까지 뒤흔들었습니다. 2010년 4월, 일본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습니다. 이 변화는 앞으로 와다처럼 시효 뒤에 숨어 법의 심판을 피하는 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이자 이시카와 치카코 선생님에게 바치는 뒤늦은 경의이기도 합니다. 범인은 공소시효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26년이나 처벌을 피하려 했습니다. 법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설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었죠. 하지만 유가족의 피나는 노력은 결국 일본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살인범이 숨을 시간은 없다는 정의를 역사에 남긴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죄의 무게는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진실, 이시카와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